네, 안녕하십니까. 철강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익수 연구원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국내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주요 철강사 실적 변화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원자재와 철강제 가격을 살펴본 후 최근 철강 시장에 대두되는 이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정책 및 경기 동향, 탄소 중립 이 세 가지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방 산업 상황과 주요 과정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주요 철강 업체별 모니터링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자재와 철강제 가격 현황입니다. 하단 그림을 보시면 주요 원자재와 철강제 모두 이전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하반기 이후 정체 내재 하락세를 보이다가 22년 들어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철강석은 작년 11월 톤당 8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여 4월 현재 톤당 140달러 수준이고요. 원료탄은 4월 현재 500달러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철 스크랩도 지난 2년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전반적인 원소재 가격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철강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3주차 국내 유통 가격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의 2배 수준입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여령 국제 가격을 보시면 지역별 편차가 커진 점도 눈에 띄는데요. 유럽과 미주 지역의 상승세가 견조한 반면 중국은 상승폭이 완만하여 세계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사는 국내 철강 산업이 주목할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러시아는 석탄, 스크랩, 니켈 등 철강 원료의 주요 생산 및 수출 지역입니다.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조강 생산과 철강 수출량 기준에서도 세계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경제 제재 여파는 원자재 수급과 함께 철강 생산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은 전력난에 따른 철강 감산이 전개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 금수 조치와 우크라이나 소재 철강 공장 피격 등으로 공급망이 경색되면서 철강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이트한 수급 여건이 재현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철강사들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상황은 국내 철강 업계에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원가 부담 속에서도 일정 수준 가격 전가가 용이해졌고 유가 상승이 인프라나 에너지 시장 발주 환경을 개선시켜 고부가 가치 철강 수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정세 불안이 지속될 경우 국내 철강 산업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수요 산업의 생산 제약과 구매력 감소에 부딪혀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고 국가 간 원자재 자급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사 조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정책 및 경기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철강 생산과 소비 모두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전 세계 철강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작년부터 탄소 중립과 내수 안정을 목적으로 철강 생산과 수출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데요. 21년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01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역성장하였고 철강 수출도 억제되면서 역내 중국산 저가제와 경쟁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공급 과잉을 보였던 철강 시장은 작년 한 해 철강 수요의 견조한 성장이 동반되면서 우호적인 수급 환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 하반기 이후 중국 경제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중국발 공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락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지준율을 인하하고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는 등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중국 내 코로나 락다운과 서방국들의 대중 견제 흐름, 레버리지 부담에 따른 건설 경기 부진의 지속 가능성 등이 중국 경제 활동을 제약하면서 철강 소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큰 흐름에서 중국의 생산 통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중국은 감산 및 락다운에 따른 공급 제약 수준과 경기 부양을 통한 수요 회복 속도에 따라 철강 수급에 미칠 영향이 가변적입니다. 감산이 제한적인 가운데 대규모 공급 능력을 흡수했던 중국 철강 소비가 빠르게 감소한다면
인근에 위치한 국내 철강 산업부터 교섭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성장 둔화가 부담일 수 있겠지만 탈탄소 과정에서 중국의 감산 및 산업 구조 조정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철강 시장의 공급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우리 정부가 NDC 목표치를 상향하면서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 업계의 부담도 증가했습니다. 철강 산업의 탈탄소 대응으로 스크랩 수요를 촉진시켜 철 스크랩의 조달 환경과 가격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탄소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규모가 가장 큰 EU의 배출권 가격은 20년 이후 크게 상승하여 현재 톤당 80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탄소 국경 조정제가 도입 시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탄소 가격의 상승은 탈탄소 및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켜 생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 집약도가 높은 일관 제철사는 설비의 전면 전환이 요구되어 투자 부담과 개발 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탄소 중립은 중장기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 철강사들은 일부 가격 정가를 통해 탄소 비용을 희석시킬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저탄소와 에너지 효율화 수준이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고 현금 흐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우선 전방 산업별 상황을 살펴보면 내년에 주 수요처인 자동차는 소재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올해에도 수요 개선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차광판 가격 인상이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원가 부담이 더 확대되면서 올해 완성차 업체와의 가격 협상 수준이 마진 확보에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판의 주 수요처인 조선은 작년부터 수주 잔고가 증가한 데다 최근 유가 상승 및 해운사 실적 재고로 발주 환경이 개선되면서 수요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작년 두 차례 가격 인상을 통해 조선사 단기 실적 부담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당장 추가적인 가격 인상 폭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공영강의 주요 전방 시장인 국내 건설 경기의 경우 분양 실적과 차기 정부의 민간 공급 확대 기조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 및 자재 가격 부담이 높아진 건설사들의 가격 저항 수준과 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투자 심리 변화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 시나리오 분석 대상은 당사 투자 등급을 보유한 8개 철강사로 하였으며 분석 지표로 철강사 합산 기준, 매출 및 EBITDA 마진, 순차입금 및 순차입금 EBITDA 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베이스 케이스의 주요 과정만 설명드리면 중국 감산 기조가 이어지고 경기 부양으로 중국 소비가 다소 회복되면서 중국과의 공급 부담은 우려했던 것보단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공급 체인 적체가 지속되어 올해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겠으나 이후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탄소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비용은 점증하여 캐펙스 부담이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상황별 자세한 과정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외형은 현 수준보다 증가하거나 최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비타 마진은 원가 부담 속 수요 성장 둔화와 수요처 가격 저항으로 2021년보다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외형 성장이 동반되면서 네거티브 케이스에서도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저하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재무 안정성 측면인데요. 운전자본 부담이 크게 확대되고 시장 급변에 대응한 캐펙스 부담이 증가하면서 과거보다 더 높은 현금 창출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사들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증설 기조가 일단락되면서 보수적인 투자가 현금 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지지했으나 다시 투자 부담이 점증하여 현금 흐름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현금 창출력이 수반되지 않는 네거티브 케이스에서는 순차입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철강 업체별 모니터링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최상위권의 사업 경쟁력과 파이낸스 공정에 입각한 기술 경쟁력, 우수한 재무 여력 등 감안 시 산업 변곡점에서의 업황 대응력이 우수합니다. 또 2021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확대된 원가 부담에도 타이트한 수급 환경을 바탕으로 우수한 이익 창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내 최대 규모의 고로 제철사로서
탈탄소 대응에 따른 혁신 공정 개발과 설비 전면 전환에 대한 중장기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올해 3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업황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투자 부담 확대 수준과 개발 성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현대제철 역시 포스코에 이은 일관 제철사로서 이원화된 생산 체제 하에 우수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현대차그룹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면 우수한 사업 과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장기 업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에 재무 부담은 다소 높은 편인데요. 단기적으로 현대기아차 등 실수요처와의 가격 협상 수준과 사업 효율화 작업 성과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개선된 이익 창출력을 유지하는지 주목할 계획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개선된 이익 창출력과 자산 활용을 통해 투자 여력을 축적하며 업황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스페셜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철강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